9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الحمد لله يا سيما الحمد لله الله يعوضك الجميل. وين تحت في هذا تحت الردم؟ ايه في احمل معي. 이 폭격으로 민간인 300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사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전은 대량 살상, 대량 피해보다는 꼭 필요한 위협을 정밀 타격하여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정밀 유도무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해온 무기를 국산화했고 이제 동북아 방위산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는 우리 무기. 이제는 국방기술에 차세대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밀리테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가공할 위력을 가진 우리의 무기들도 첨단 기술을 앞세워 세계 무기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데요. 밀리테크의 시대, 우리의 무기 기술을 만나봅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 이곳에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무기기술 개발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 이곳의 연구시설은 베일에 꽁꽁 쌓여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본 화기는 물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정밀 유도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밀 유도무기 비궁입니다. 지난 2016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적의 해안 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한 무기인데요. 일명 공기부양정 잡는 로켓이라고 불리며 해병대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이고요. 비궁은 직경이 2.75인치입니다. 우리 작은 종이컵 사이즈 정도의 직경입니다. 이 길이는 2m가 조금 안 되고요. 무게는 그렇게 우리 군인들이 매는 배낭 정도의 무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궁은 해상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여러 대의 공기부양정과 같은 위협을 빠른 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유도 로켓입니다. 작고 가벼운 유도 로켓 비궁. 그 위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발사. 발사 정상. 발사. 순식간에 시야 밖으로 사라진 비궁.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의 목표점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수출 전략 무기로도 떠오른 비궁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을까요? 실제와 동일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풍동 실험실. 이곳은 개발된 유도 로켓의 비행을 미리 시험해보는 곳입니다. 이 모델은 비궁의 풍동 시험 모델인데요. 풍동은 실제 비행 속도와 같은 바람을 불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모델을 풍동 시험부에 장착을 하고 속도가 낮은 아음속 영역에서 초음속 영역까지 풍동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터널 안에 유도 로켓을 고정하고 빠르고 강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유도 로켓은 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공기 역학적 측면을 분석해 몸체 디자인에 반영하게 됩니다. 비궁 역시 여러 번의 풍동 시험을 통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헤드 모양, 움직임을 조정할 날개 모양과 위치까지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스마트한 소형 로켓, 비궁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비궁이 하늘을 스스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날개를 개발한 곳인데요. 이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동장치입니다. 구동장치는
비궁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장치로서 유도 조정 장치의 명령에 따라 비궁이 목표점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4개의 날개가 비행을 조종하는데요. 국내 유도무기 구동장치 중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돼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어떻게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명중시킬 수 있는 걸까요? 해답은 이 탐색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탐색기는 비궁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금 보시는 게 탐색기인데요. 이 앞부분에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표적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표적을 추적하는 눈이라면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비궁의 두뇌, 바로 유도 조종 장치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탐색기라는 시각 센서와 유도탄의 위치와 자세, 속도 정보를 계측할 수 있는 항법 장치라는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카메라로 적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비행하는 똑똑한 유도무기 비궁. 이 비궁을 스마트한 로켓으로 만드는 특별한 발사 기술이 있다는데요. 발사 후 망각 방식이란 유도 로켓이 발사 플랫폼을 떠난 이후에 운용자가 유도 로켓에 대해 잊어버려도 탑재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탐지하여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상에 적이 출현하면 발사 플랫폼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비궁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발사 이후에는 비궁 스스로 목표점에 신호를 보내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타격하게 됩니다. 해상에서 이동하는 적의 좌표를 계속 탐지할 필요 없이 최초의 발사만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이죠. 이 발사 후 망각 방식을 통해 다수의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실험해봐야겠죠? 실전에 투입되기 전 정밀함을 더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최종 점검하게 되는데요. 비궁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실제 비행 환경과 유사한 비행 움직임과 그다음에 표적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모의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타격 시험 전에도 유도 로켓의 비행 전부터 비행 후까지 모든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발사 정상. 발사. 고도 1.1km. 비궁의 첫 발사 실험이 있던 날 정확히 목표점에 명중했습니다. 비궁은 지난해 미국의 무기기술 시험평가인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비궁 발사를 하기 위한 로켓 무기는 표적을 향해 몸체를 쏘아 올려줄 발사대가 필요한데요. 비궁의 경우 우리 군의 표준 차량에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해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발사대인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는 열 감지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요. 발사대가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표적 지정해 주세요. 예. 파서 전원인가입니다. 발사 지역 패널에 자동으로 표적이 전시됩니다. 그 다음에 교전할 표적에 유도 로켓을 할당하고 발사대 구동을 누르면 발사대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따라서 추적 구동하게 됩니다. 표적 탐지 장치가 표적의 정보를 비궁에게 전달. 표적의 탐지, 발사 통제까지 모두 한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기동력으로 바다 위의 적이 육지에 닿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 표적 지역! 발사대 벽장! 발사!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무려 354종의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70년대 기본병기 국산화에서 시작해 90년대부터는 고도 정밀 무기 개발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며 세계적 수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화된 우리의 무기 기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곳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은 무인 항공기, 무인 정찰 로봇 등 미래 전략 무기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학습 데이터 각각 만들어서 모델 2개를 하면 연구실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사용 인공지능 연구가 한창인데요. 저희 빅데이터 실험실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물체를 탐지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랑 사람 이런 물체에다가 박스를 친 이런 학습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대량의 데이터 입력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데요.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양한 꽃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색깔별로 꽃을 분류해내거나 원하는 특정한 꽃을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가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국방용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학습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군사용 목표물을 탐지하거나 인지하거나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국방기술에 활용하면 지금보다 빠르고 전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적이 가진 무기의 일부의 정보만으로도 그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차의 모양이 바뀌거나 전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제 포신이 돌고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강건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굉장히 잘 작동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기의 노출은 군사 전략의 노출과 같아 기밀로 다뤄집니다. 인공지능이 적의 무기를 실물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3D 모델링을 이용해 인공지능이 가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한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정보, 그다음에 그게 탱크인지 탱크의 위치, 그 모든 것들이 파일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가상으로 만든 전차 데이터 만장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후 실제 움직이는 전차를 보여준 결과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전차를 스스로 추적하며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도 필요한데요. 1테라를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로 복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를 1000대에 나눠서 했다. 그럼 12초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국방 쪽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걸 저희가 3시간, 10시간씩 분석을 할 수 없을 때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고속 분산 처리 기술은 동시에 많은 양의 정보가 전송돼도 짧은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기술은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기술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어느덧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밀리테크 시대. 우리의 무기 기술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